중앙대 경영학부 교수고 가상융합대학 학장이고 한국게임학회 학회장이고 콘텐츠 미래융합 포럼 의장이고 가상융합 경제포럼 의장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꽤 있는데 어쨌든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연구하는 분야가 IT가 주요 이제 연구 산업이고 IT 중에서도 주로 이제 게임, 플랫폼, 예를 들면 뭐 콘텐츠 주로 이제 이런 쪽을 주로 제가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게 뭐냐면 글로벌화예요. 플랫폼의 글로벌화. 네이버가 근데 그게 안 됐거든요. 아쉽게도. 지금 카카오도 어렵습니다만. 그 대신에 이제 네이버는 어떤 강력한 무기를 가졌어요? 라인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해진 의장은 라인을 축으로 해서 동남아나 이제 유럽, 미국이라는 글로벌 전략을 펼치려고 그림을 그렸었고, 결국 라인의 거점이 일본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일본에 있었습니다. 일본. 그러다 보니까 결국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과 네이버는 조금 이제 분리하는. 그러면 네이버는 결국에는 국내 이제 경영진에게 좀 상대적으로 맡겨놓고, 그래서 네이버는 주로 이제 국내 사업을 중심으로 이제 사업을 전개하고 글로벌 사업과 특히 일본 사업을 중심으로 이제 라인을 가지고 이제 펼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거의 국내 경영에 가능한 개입하지 않고 자율 경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라인매가 관련돼서 이제 이슈가 터졌고, 그 전부터 이미 문제가 터졌었습니다. 왜냐하면 라인이 소프트뱅크하고 합작을 할 때 이미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소뱅하고 합작을 할 때 그렇게 저는 이제 됐다고 알고 있는데, 주로 이제 소뱅이 사실 이제 우리 쪽에 한국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소프트뱅크는 좋은 파트너가 아닙니다. 즉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거에도 여러 번 사실은 문제를 일으켰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C소프트나 넷마블하고 일본 게임 사업 합작하면서 문제를 일으켰었어요. 여러 번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소프트뱅크하고 했던 게 라인 또는 그 네이버의 또는 이해진 의장의 큰 패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건 차치하고 처음부터 이제 경영을 이제 소프트뱅크가 주도하는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라인이나 이제 이해진 의장 또는 네이버의 의도대로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다가 작년인가요? 이제 라인 사태가 터졌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시 이제 라인이 빠진 상태에서의 네이버 전략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라인을 중심으로 글로벌 전략을 그림을 그리고 펼쳐왔었는데, 이제 그게 결국에 소프트뱅크의 주도하에 넘어가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또 라인이 없는 상태 또는 라인이 원거리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글로벌 전략을 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네이버를 재편하거나 네이버가 결국에는 그동안에 이제 뭐 자율 경영 또는 뭐 독자적인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놔줬습니다만, 이해준 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경영의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이제 특히 이제 작년 라인 사태가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번에 이해준 장이 다시 복귀하게 된 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이버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특히 AI가 등장하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네이버가 뭐 AI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어떤 역량을 가질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이해진 장이 돌아온 걸 우리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과거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이슈에 대한 책임을 지는 형태로 떠났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면 그럼 그때 책임진 건 뭐냐라는 이슈가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마 최인혁 CIO인가 이 양반이 떠났을 때는 이런 상황을 예측을 못했을 거예요, 이해진 의장도. 네, 그때만 해도 라인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라인이 일본 내에서 이제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라인을, 그러니까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 팔이 잘려 나간 겁니다, 네이버에. 그러니까 즉 해외 쪽 거점을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기능 마비가 돼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글로벌 전략을 짜고 국내에서도 예를 들면 중국 기업에 대한 대항이라든지 뭐 오픈 AI에 대항 이런 것들을 짤 때 혼자 못 하는 거죠.
그럴 때 자기하고 이제 코드가 맞는 또는 자기와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결국에는 이제 참모가 필요한 거고 그게 누굴까를 찾았을 겁니다. 근데 아마 이해진 소장도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기 때문에 최인혁 CIO의 논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대안이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결국에는 그 최인혁 그 CIO의 복귀는 이런 논란이 있을 걸 예상하면서도 결국에는 이 사람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고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네이버가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사람을 못 데리고 오면 이해진 장의 그림에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인사에서 결국에는 칼을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자신의 어떤 권위라든지 판단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시작이 될 거고, 그럼 여러 가지로 자기 이제 이해진 의장의 결정에 대한 의구심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조금 신뢰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걸 처리할 수 가능성은 없고, 반대로 또 이야기하면 어떡하면 노조가 사실 피켓팅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 제조업처럼 파업을 하고 막 예를 들어서 대대적으로 뭔가 예를 들어서 서버 중단시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IT 회사 특징이 뭐냐면 서버만 돌아가면 유지보수 인력만 조금 소수만 나오면 또 돌아가요. 공장하고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딱히 노조가 이 선을 넘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법적 대응은 아마 하거나 또는 뭐 이런 문제 제기는 계속 뭐 할 수는 피켓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회사에서 좀 기대하는 것은 또는 노리는 것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좀 서로 적당한 선에서, 그리고 또 이제 노조 쪽에 최인혁 CIO가 들어온 대신에 뭔가 노조 쪽이 좀 양해할 만한 그런 어떤 옵션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게 뭐 어차피 협상을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물밑에서 뭔가 그런 어떤 협상을 하면 아마 대략 좀 넘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최인혁 CIO의 복귀라는 것은 과거에 그러니까 책임을 진다는 책임자 이슈도 있지만 책임을 졌다는 이슈도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졌지 않느냐. 계속 그 당시에 버텼으면 계속 문제가 됐을 텐데 그럼 책임을 지고 일단 3년, 4년 동안 자숙했고 그러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줘도 되지 않느냐 하는 아마 여론이 생길 거예요, 회사 내에서. 아마 회사는 그걸, 경영진은 아마 그걸 생각을 할 겁니다. 플랫폼이라는 게 글로벌로 못 나가면 골목대장이 되고, 골목대장이 된다는 것은 이미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 세계에서 국내 국계는 없어요. 글로벌 구분은. 자,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면 대륙별로 쪼개고 못 쪼개고 뭐 다 좋습니다. 근데 과연 실행할 만한 체력이 될까? 두 번째, 실행할 만한 무기를 가지고 있을까? 그러니까 네이버가 결국에는 검색이 구글과 다른 점은 뭐냐면 네이버는 DB가 과거에 정말 강한 자산이었어요. 근데 그 DB를 뭘로 만들었냐면 수작업으로 만들었어요. 해외를 못 가는 겁니다. 해외로.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들어가든지 전부 예를 들면 네이버 지식인이 대표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지식인 모델이 사실 어떤 거냐면요.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양자를 비교해보면 오픈 AI 모델이에요. 걔네들, 그러니까 미국의 플랫폼하고 한국 플랫폼하고 차이가 뭐냐면 카카오도 마찬가지인데 얘네들은 기계화 자동화를 시켜요. 항상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뒷면으로 쭉 들어가 보면 포디즘의 생산 라인을 자동화시키는 거 똑같은 게 항상 들어있어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뭐냐면 사람 손을 가지고 뭔가 역량을 축적하거나 자산을 축적하는 이게 항상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계와 자동화라는 개념 자체하고 항상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결국 오픈 AI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원료를 따지고 보면 네이버 지식인 모델이고, 근데 지식인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답변하고. 근데 그게 막대한 시간과 사람 인력이 들어가고 모든 국가에 들어갈 때 똑같은 작업을 해야 돼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네이버가 글로벌로 나갈 때 저는 이제 이해진 회장의 그런 도전과 열정에는 항상 감탄하고 존중하지만 과연 그동안에 제대로 된 그 전략과 실행력을 가졌던가, 그 다음에 과연 그동안에 어떤 대륙에서 어떤 글로벌 성과를 가졌었던가라고 볼 때는 우리가 조금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표는 원대하게, 실행은 소박한 게 아니라 실행은 지리멸렬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네이버가 잘못하면 현재 지금 AI 돌풍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 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뭐 대륙별로 쪼개고 저는 그런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집중해야 할 시장이 어디냐. 그러니까 경영이나 전략의 기본이거든요.
자꾸 이렇게 쪼개가지고 누구는 여기하고 뭐 누구 대표는 여기하고 뭐 최인혁 그 CIO는 여기하고 뭐 누구 대표는 여기하고 이건 아니고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을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쪼갰을 때 뭐 예를 들면 지역별로 해서 B2B, B2C 세그멘테이션 쪼갰을 때 그럼 B2B에서 타겟팅해서 들어갈 때가 어디냐? 어떤 예를 들면 그 서비스로 들어갈 거냐 이런 것들을 좀 하나라도 예시를 가지고 집중 공략을 해야지 우리는 글로벌 다 하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이제 라인도 잃어버린 판국에 우리는 그냥 그림만 그리고 또 그 뭐냐 그 이 좋은 그 이야기하고 미사역으로 이야기하고 또 끝낼 거예요.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검증하려면 과거에 네이버가 했던 글로벌 전략들을 지금 시점에서 한 번쯤 이렇게 검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바쁘니까 그런 걸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네이버에 일어났던 글로벌 전략은 뜻은 굉장히 우리가 높이 평가하지만 결국에 실행력과 무기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 네이버의 뭐 클로버 X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미 이 기존에 나왔던 그 어떤 AI의 엔진을 가지고 기존의 네이버 서비스를 향상 업그레이드 시키는 용도로 이미 여러 가지 서비스가 나오거나 퍼포먼스가 좋아져야 돼요. 대표적인 게 검색이에요.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저희는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뭐 하고 계세요? 뭐 하고 있니 니들 도대체? 오픈 AI가 AI를 내 가지고 세상에 충격을 준 지가 벌써 몇 년인데 도대체 그동안에 기존 서비스에 대해 접목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업그레이드조차도 안 되면 이건 뭐니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는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는 일단은 그 미국의 오픈 AI 전략을 추종했던 자체는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다음에 저는 그 AI의 승부는 결국 응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AI는 엔진의 승부는 이미 거의 다 끝났다고 봐요. 그나마 저는 네이버가 엔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또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이건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색 엔진 가지고 있듯이. 하지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결국에는 우리가 승부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에 대한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 가도 아무도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픈 AI하고 어떤 차별화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이게 뭐 가볍게 뭐 예를 들면 전력 소모가 작나요? 지금 AI 할 때 막대한 전력 소모가 되거든요. 자, 전력 소모가 작나요? 파라미터가 작나요? 더 작은 파라미터로 할 수 있나요?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존에 예를 들어서 각 제조업이나 각 어떤 IT가 들어있을 때 예를 들면 클로바 X를 붙였을 때 이게 성능이 좋아진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자, 그걸 할 수 있냐고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면 글로벌조차도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다. 그래서 현재 네이버 전략에 대해서 딥시크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그걸 분석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왜 그런 경로를 달리했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딥시크들의 강점이란 건 뭐냐면 기존에 그러니까 기업 간 경쟁에서는요 2등이 1등을 쫓아갈 때 1등 하는 방식 그대로 하면 영원히 2등이에요. 이걸 바이패스를 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경로를 달리해서 들어가거나 방법을 달리하거나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걸 딥시크가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저렇게 충격을 준 거죠. 그럼 그동안 네이버 뭐 하셨어요? 자, AI 개발자들은 뭐 하셨어요?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가 자꾸 외부에 AI 한다고 자꾸 자랑질 많이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서비스로 입증을 하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차별성이라는 것은 사용자나 소비자가 느끼는 유의미한 차별성이어야 돼요. 그걸 기업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기업들 개발자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모두 지들이 다 잘났어요. 근데 일반 소비자 눈에는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 없어요. 이건 아무리 그러니까 모든 개발자들에게 이제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검색 엔진 심지어 다음 이런 개발자들은 자기들이 낫대요. 그런데 자, 그럼 오늘 다음 쓰나요?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을 볼 때 가장 의미 있는 거니까 의미 있는 차별화가 과연 가능할까요? 그다음에 이 서비스에 대해서 소비자가 이거 정말 편리하고 유용하네라고 인정해 줄까요? 라는 관점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네이버가 어느 순간에 이 사용자나 소비자의 관점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가 몇 년 전부터 네이버 검색이 검색 품질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느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공교롭게도 뭐하고 똑같냐면 이커머스에 집중하는 시점하고 또 비슷해요. 그런데 그런 걸 볼 때 과연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그들이 이 소비자들의 그런 어떤 우리 같은 이런 감각이나 우리 같은 느끼는 것들을 그들이 과연 이해를 하고 있을까?
또는 그걸 진정성 있게 그걸 정말 고민하고 있을까? 라는 점이고, 아마 이해진 회장이 아까 이제 돌아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진 회장 머리 깨질 겁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볼 때, 특히 AI 쪽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그런 결과물을 좀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역시 네이버는 AI를 붙였다는데, 검색도 달라졌고, 그 다음에 이커머스도 달라졌고, 예를 들어서 블로그도 달라졌고, 이런 게 예를 들면 블로그 같은 경우는 AI 있으면 어마어마한 컨텐츠를 생산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카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근데 지금 똑같잖아요. 블로그를 여전히 제가 만들어서 올려야 되고, 제가 다 음성 이렇게 텍스트화해서 다 올려야 되고, 사진 다 올려야 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스피릿을 잃어버리고 독점적 비즈니스에서 안정화돼 있다. 이해진 의장하고 호흡을 맞춰서 잘 된 케이스들이 많지는 않아요. 인력 풀, 인재 풀이 작고, 그다음에 인재 풀을 육성하는 노력을 그동안에 좀 게을리했고, 그러니까 항상 그 인사에서 사람들을 쓸 때는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풀이 작으면 외부에서 데리고 오는 것도 불안하고 내부 풀도 작고.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삼성의 역시 인재 양성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정말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IT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요. 기존에 이제 우리가 재벌 기업이나 대기업들은 저도 굉장히 비판적이지만, 한 가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뭐냐면 인력을 그들이 이제 업력이 되면서 내부의 인재들을 훈련하는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그 재벌이나 대기업 등에서도 생존이 굉장히 가혹해요. 테스트하고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IT 회사가 배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IT 회사는 우리나라가 IT 회사들 다 스스로 거의 자력 경쟁으로 스스로 힘을 커왔기 때문에. 근데 인사나 조직 관리는 이제는 제조업에서 배워야 돼요. 뛰어난 경영자라는 것은 10년에 대한 20년에 대한 예측과 비전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조직 전체를 장악하기 위한 카리스마라든지 아니면 인덕이라든지 이런 게 더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해진 장이 조금 약한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진 장이 떠난 지 7년 만에 다시 돌아보면 아마 많은 걸 느낄 겁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바뀌었구나.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AI를 가지고 썼을 때 이런 사회적 문제, 개인의 어떤 문제, 또는 역량의 그 양극화의 문제, 격차 확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이해진 장은 또는 최인혁 어떤 대안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떤 비전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 과정 속에서 예를 들면 클로버엑스는 어떻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걸 기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인류의 발전에 과연 네이버는 어떤 가치를 제공할까? 이런 질문에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떤 회사냐는 거예요. 어떤 회사. 인간들,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고 글로벌 나갈 때 자기 회사의 가치와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질문이 반드시 나오거든요. 기후변화에 과연 이건 어떤 기여를 하나요? 없잖아요, 답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볼 때 네이버가 이해진 장이 저는 돌아온 걸 환영한다고 말씀드린 건 그건 그렇게 생각하고요. 조금 더 빨리 왔어야 되는데, 환영하고 조직을 정비해야 되는 건 필요하지만, 네이버가 이제는 정말 글로벌 회사라고 그러면 다시 이제 라인을 잃어버리고 원점으로 왔는데, 그러면 제가 아까 던진 질문들에 대해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건 결국에는 결국에 우물한 개구리고, 우물한 개구리 돌 맞아 죽어요. 오픈 AI가 그 위에서 우물 위에서 이렇게 돌 던지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는 네이버도 카카오도 특히 네이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플랫폼 회사이기 때문에 정말로 심각하게 밤을 새워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